우리의 판소리와 전통음악은 물론 세계 각국의 여러 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주 세계 소리축제. 올해는 더 새로운 모습의 소리축제가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왕준 전주 세계 소리축제 조직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경이 없고 인종을 초월한 세계 공통어, 바로 음악일 겁니다. 우리는 음악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치유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음악이 가진 힘일 겁니다. 네, 이런 힘을 가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오는 9월 국내에서 열립니다. 바로 20년 넘게 열리고 있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인데요. 특히 올해는 새롭게 단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왕준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조직위원장이 되신 걸 감축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어려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소리 축제 위원장이 되시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본업이 의사이고 병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이렇게 소리 축제 조직위원장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021년도에 그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고 메세나 협회에서 제정하는 그 2021년 메세나 인상을 제가 12번째로 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뒤로 제가 좀 이 문화예술계에 이제 후원과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역할을 하는 거가 알려지게 돼서 그거를 좀 높이 사가지고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이제 좀 세계 소리 축제를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저를 초빙을 한 것 같습니다. 들리기로는 평소 이제 클래식에 좀 조예가 깊으시다 그러는데 클래식에 이렇게 좀 빠지게 되신 뭐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뭐 특별히 저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7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워서 뭐 지금까지도 이제 취미 삼아서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중학교 때 이 클래식에 상당히 빠져가지고 그 뒤로 이제 한 50년째 매니아라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클래식과 이 문화예술 쪽에 남들보다는 좀 많은 활동이랄까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식하고 또 우리 이제 국악하고는 좀 다른데 국악을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풍물패를 하게 됐어요. 제가 풍물패 상쇄 출신이라서 그게 또 계기가 돼서 제가 국악 쪽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심취를 했고 그 국악 애호가로도 한 40년 세월이 된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래도 한 귀명창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은 과거 이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후원 회장 등 여러 예술단체에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전주 세계소리축제를 준비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공연이나 이런 무대를 보면 거기에 올라오는 그런 연주자들이나 예술가들만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서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고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예술 경영 또는 그런 무대 지원의 여러 시스템들이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주인공들은 이제 그 예술가나 연주가이지만 그거 움직여지는 그런 전체적인 행정이나 조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조직위원장으로서 조금 더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전주에서 태어나신 건가요? 네, 전 전주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 올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전주 그러면 뭐 이렇게 비빔밥, 뭐 이렇게 한옥 뭐 이런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전주 세계 소리 축제 이제는 오히려 그런 걸로 더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역사라든가 뭐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처음 이제 발족한 거가 2001년도이기 때문에 전주 세계 소리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금년이 23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요새는 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축제들이 굉장히 뭐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오리지널 원조격이 되는 게 전주 세계소리 축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은 전주라고 붙었지만 사실은 이제 전라북도 전체에서 이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전라북도의 도 예산이 아주 투입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신종플루가 터졌을 때 그 한 해를 빼놓고는 금년이 22회째 소리 축제가 되고 특히나 이제 이 판소리와 국악에 관련돼서는 가장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준비하는 첫 행사입니다. 어떻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이게 이제 20여 년 세월을 흘렀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이제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새 뭐 우리 K-팝 네. 뭐 또는 K-컬처가 얼마나 지금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네네. 꽃이 피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K-클래식도 이제 뭐 최근 뭐 국제 콩쿠르에서 막 다 우승을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꽃 피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조 원류가 되는 거가 우리의 국악과 전통음악과 또 판소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K 소리가 K 음악, K 문화, K 컬처의 가장 원류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그런 그 원류와 원형을 좀 찾고 그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뭐 일차적으로 좀 저희가 주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시길 이제 그 코로나 때도 그러면 한 번도 쉬질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아. 그때도 다 쉬지는 않았고 뭐 상당히 많은 거는 이제 그때도 온라인 공연으로 다 진행을 하면서 그 23년의 역사를 지켜온 정말 이제 아주 유서 깊은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원래 9월에 이제 23회째 네. 전주 우리 세계 소리 축제가 이제 열리는데 이때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9월에 꼭 전주에 와서 축제를 즐겨라라고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여러 장르의 또는 여러 분야의 최고의 무대와 최고의 연주를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한 상에 올린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국립극장이나 뭐 국립국악원에서조차도 들을 수 없는 오로지 이 전주 세계소리축제만 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이고 유일한 무대가 이제 올라가야지 그래야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판소리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13분이신데 그중에 이제 가장 최고령이시기도 하고 가장 원조이신 5분의 국창급 명창들이 연이어서 완창 무대를 5일 동안 엽니다. 아마 이거는 20년 만에 만들어진 그런 역사적인 무대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제 장안에 큰 화제가 될 거고 특히 여기서 이제 뭐 김일구 명창 뭐 그다음에 우리 유명하신 신영희 명창 그다음에 이 흥보가에서는 정순임 명창, 수군가에서는 김수현 명창 이렇게 오는데 특별히 이번에 심청가에 조상현 명창께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완창 무대에 복귀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다 인간문화재신가요? 네, 지금 뭐 다 인간문화재이신 거고요. 근데 지금 이 5분의 무대는 아마 앞으로도 이 전설의 무대로 또는 역사적인 무대로 저는 남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원로 명창들을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궁금해요. 다 뭐 3고철에 4고철에 해서 다 모셨고요. 물론 저희가 이 젊은 판소리 명인 무대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원형적인 그런 무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게 소리축제가 아니고는 다른 데서는 절대로 감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의미 있는 이번에 무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또 뭐 해외 우리 관광객들도 이렇게 보려고 하면 다양한 공연이나 또 이색 공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세계 소리 축제라고 이름을 하니까 일부에서는 이게 월드뮤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메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취지는 우리의 전통음악과 판소리를 세계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공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전통음악과 판소리와 함께 같이 또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여러 민속음악이나 이제 그런 월드뮤직이 초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8팀 이상의 지금 그 월드뮤직 팀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또 뭐 설치 미술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서 가이아라는 그런 지구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하는 그런 큰 영국 작가의 설치 미술이 또 공연장 밖에서 돼 있고 어린이를 위한 공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르와 영역도 이제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네.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요? 전주 소리문화의 전당이라는 주로 이제 그동안은 거기서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거기에서 메인 공연들이 한편으로 이루어지지만 네. 특히 한옥마을을 네. 비롯해서 경기전 뭐 이런 이제 유서 깊은 지금 그 전주의 현장에서 그 고택과 고가에서 직접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명창 무대 같은 경우는 이 동헌이라고 옛날 일종의 이제 시청사의 옛날 그 이름이 동헌인데 150년 된 그 가옥에서 직접 이런 공연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미장센이 굉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임기가 3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가 23회니까 결국 이제 한 25회 같은 경우 좀 성대하게 또 우리 축제를 준비를 하시고 또 이 축제를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알릴 그런 포부나 그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관객들이 또 오고 참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시대가 물리적으로 많은 사람이 오는 거를 넘어서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방송 매체, SNS라든가 그런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이거를 다 공유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쨌든 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거의 생중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매체로 공유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잡고 있고요. 또 각 나라의 좀 여러 지금 그 셀레브리티들이 네. 와서 이 부분들을 스스로 많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좀 많이 지금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리 축제를 찾아서 즐기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많이 오시라고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150년 된 한옥 고택에서 벌어지는 완창 무대. 그다음에 이 500년 된 지금 경기전의 뒤뜰 그 대숲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가의 무대. 또 다양한 지금 진도 식긴꽃을 비롯한 그런 구판들이 새롭게 재해석된 그런 시나미 무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8개국에서 온 다양한 월드뮤직과 그리고 또 젊은 판소리들의 무대들이 이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열흘 동안 한꺼번에 벌어지는 그런 축제와 무대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독보적인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휴가 딴 데 쓰지 마시고 네.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꼭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방문을 해주시면 정말 즐겁고 오래 남은 추억의 그런 여행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전주 세계 소리 축제의 컨셉이 상생과 회복이라고 하죠. 이번 축제를 통해 사람들이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음악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달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축제가 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서 관객과 예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소리 축제가 열릴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